저번 주에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유지하다가 동시효과에서 상한가가 깨지면서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혹시 종가 베팅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전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은 2018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3년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검색 대상은 종가 1분 전에 그 가격이 상한가였는데 그 다음 1분 종가가 상한가가 아닌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KOTC나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상장 이전에 있는 일봉, 분봉 데이터가 같이 수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노이즈이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권리락을 맞거나 이전 상장 위에서 설명한 혹은 뭐 장중에 거래 정지가 돼서 종가의 시간이 변하는 등 이 경우에는 위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이상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통계를 낸 데이터인데요. 먼저 이런 상한가가 동시효과에 깨진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은 107개 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케이스 자체가 적다 보니까 밑에 있는 다른 통계들 그냥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데이터는 그저 매매에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이 데이터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를 좀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조건에 맞는 차트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여기 회색 선이 기준봉이 됩니다. 이날에 상한가를 갔다가 동시효과에서 상한가가 깨진 상황인 거죠. 다른 데이터도 다 마찬가지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분봉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가와 종가가 같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5분봉 데이터로 보면은 조금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처음 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생각했던 게 혹시 내가 종가 베팅을 하면은 다음날 시가에 갭이 뜨지 않을까? 왜냐면 좋은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붕괴하는 거는 투매잖아 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봤고요. 그런데 아까 슬쩍 데이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상승하는 경우는 20%밖에 확률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종가 베팅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시가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단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단일가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은 버텨보고 아니면은 손절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일가가 상한가에 가는 상황은 다음날 시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단일가에
상한가를 갔는데 종가가 가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확실하게 적어요. 그래서 차트를 쭉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이 단일가에 상한가가 간 종목들인데, 물론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많지만 생각보다 힘이 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단일가 상한가 간다고 다음날 꼭 갭 뜨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고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2% 정도 수익이 납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를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 만약에 단일가가 상한가를 간다면은 다음날 시가까지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진 것은 애초에 그냥 종가 베팅 하지 말고 단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잡아 보는 건 어떨까? 반대로 단일가에도 하락하는 종목들을 사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단일가 종가에 베팅한 종목들이 다음날 시가에 어떻게 되는가를 통계낸 것이고요. 이 중에서 단일가 상한가를 간 경우는 제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는 것을 따라잡는 것은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상한가를 못 갔지만 그래도 단일가에서 상승 마감하는 경우, 그리고 단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쭉 살펴보면은 단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단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를 보고 역시 종가 베팅을 하면 안 되고, 베팅을 하더라도 다음날 시가에 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단일가가 상승을 했어도 다음날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너무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하락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일가에 하락한 종목도 낙폭과대라고 시가에 상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위에 있는 통계 자료들을 보고 동시효과에 상한가가 풀린 종목, 그날 종가에 성급하게 매수하면은 안 좋은 꼴을 볼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상한가가 깨진 다음날 시가 베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통계를 내봤지만 그날 종가에 시가보다 상승하는 경우는 하락하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은 종가 베팅해도 안 되고 시가 베팅해도 안 되고 이 종목들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종목 데이터를 쭉 훑어보니까
시가에는 밀리더라도 나중에 상승한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장초에 좀 과대 낙폭을 한 다음에 반등을 주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보고 이 종목은 눌릴 때 스캘핑 관점으로 단타를 치는 거는 유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눌린다 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게 눌릴 때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은 통계를 내기 어렵고요. 대신에 이렇게 어떤 종목은 상승 없이 그저 흘러내리기만 하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흘러내리다가 슈팅 한번 주고 다시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슈팅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면은 계속 관찰을 하다가 눌리는 시점에 반등 한 번씩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궁금해진 건 그래, 그러면 슈팅을 주는 게 일반적인가? 그래서 이 슈팅이라는 거는 분봉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3분 동안 5% 이상의 강한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총 40%의 종목은 5% 이상의 급등이 겨우 3분 내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종목을 뭐 시가 베팅을 한다던가 종가 베팅을 하지는 않겠지만 종목이 눌리다가 좀 강하게 호가를 뚫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스캘핑 관점으로 슈팅을 노리고 매매할 수는 있겠다. 따라서 관심을 가져줄만 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상한가가 동시호가에 풀린 종목들 통계 데이터를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의하실 점은 이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차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정보이고 또 통계 개수도 적습니다. 실제로 매매는 시황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통계 자료를 믿고서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매매는 그런 수급, 시황 등이 좋은데 거기에서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슈팅을 주는 종목, 슈팅을 주지 않는 종목들을 순서대로 보여드릴 테니 매매에 참고하실 분들은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슈팅 주는 종목들 흐름입니다.
다음은 슈팅을 주지 않는 종목들 흐름입니다.